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SK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최근까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SK라는 기업이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투자를 하셨듯이 이 SK 자회사인 앱솔릭스를 통해서 이 유리기판 이슈로 엮여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현재 유리기판 재료가 좀 재료 소멸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차익 실험 물량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SKC의 이 유리기판 다음 이슈는 어떠한 것이 될지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자, 다음 상승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재료라고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이 뒤에 기사랑 이제 조사 결과 뭐 이런 거를 좀 살펴보면서 이 재료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해당 재료는 자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진출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그리고 왜 지금부터 좀 지켜봐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천천히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SKC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KC 관련해서 재료는 바로 해당 내용입니다.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건 충전 속도라는 기사를 제가 스크립트를 해왔는데, 이 국내 배터리 회사인 삼성 SDI가 이 올해 초에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주요 국가 전기차 소비자들의 우려사항과 그리고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의뢰했다가 놀랄만한 결과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 전기차 잠재 소비자 모두 전기차를 아직 사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로 충전 속도를 꼽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조사까지만 해도 국가별로 거리, 비용, 안전성 등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가 다양했지만 올 들어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2022년도에는 뭐 인프라, 거리, 그리고 2023년도에는 충전 속도, 비용, 뭐 비용이랑 충전 속도, 안정성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현재 충전 속도로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SKC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재료가 해당 내용과 연관성이 깊게 있기 때문입니다. 좀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동안에 이 배터리 업계가 이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서 양극재 니켈 함량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양극재 소재 변화를 통해서 배터리 성능 향상은 이제 사실 한계에 거의 다다르고 있죠. 물론 기술 발전은 더 나올 순 있습니다. 뭐 전고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올 순 있지만, 이걸 통해서 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이 구매욕을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 배터리 업계는 또 다른 이 배터리 소재인 어디에 주목을 하죠? 바로 음극재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음극재보다 리튬 이온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 개발에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반적인 음극재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SKC가 과연 어디에 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극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원가 비중의 14%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소재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뭐 소재에 따른 배터리 특성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종류와 장점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자, 일단은 원래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음극재 소재를 보면은 보통 알고 있는 게 흑연이죠. 이 흑연 같은 경우는 뭐 천연 흑연이라던가 인조 흑연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흑연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 쪽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탈중국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흑연 쪽보다는 실리콘 쪽으로 현재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사실 뭐 중국도 중국이지만 사실상 이 실리콘의 장점을 보면은 왜 이 실리콘 응급제에 집중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흑연 대신 실리콘을 이용해서 제조하는 응급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점을 보시면은 흑연은 이 탄소 원자당 리튬이온 1개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실리콘은 원자 4개당 리튬이온 15개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이제 바뀌게 되냐면은, 충전 속도가 대폭 짧아지고 주행거리도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단위 무게당 용량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흑연 기반 응급제보다 10배 이상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즉 배터리 밀도와 용량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 이 배터리 밀도와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충전 시간이 대폭 짧아지고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급속 충전 설계도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리고 친환경 소재이고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소재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실리콘 응급제에도 이 단점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부피 팽창, 이 스웰링 현상이 흑연 응급제보다 30배에서 40배 심해서 폭발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응급제는 배터리 충전 시 4배가량 팽창을 함에 따라서 이 충방전을 계속하게 되면은 팽창과 수축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 균열이 발생해서 배터리를 더 쓸 수 없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이 실리콘 응급제가 기존 흑연보다 초기 이 쿨롱 효과가 효율이 좋지 못하다고 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충전을 했을 때 효율 자체가 낮다라는 거겠죠. 이 기존 흑연 같은 경우는 90% 정도, 95% 정도 나타나지만 이 실리콘 응급제는 70%에서 80%대에 현재 머물러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탄소 나노 튜브를 도전제를 함께 사용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현재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 부분들을 좀 축소할 수 있다라면은,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하게도 이 흑연보다 이 실리콘 응급제 쪽에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리콘 응급제 종류를 보시면은 산화 실리콘 계열, 그리고 실리콘 탄소 복합체 계열, 그리고 퓨어 실리콘이 있습니다. 퓨어 실리콘은 아직 그 기술 개발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고, 뭐 산화 실리콘이나 탄소 복합체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좀 함께 살펴보면은, SK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 탄소 복합체, 이 SiC 계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SKC는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회사인 알티머스와 그리고 넥스트세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티머스 같은 경우는 저함량 실리콘 응급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넥세온 같은 경우는 고함량 실리콘 응급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실리콘 응급제를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기업은 대주전자재료가 유일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 응급제 시장을 무주공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실리콘 응급제를 개발을 하고 양산함에 따라서 그 관련된 이슈로 강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응급제 관련해서 이슈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현재 전방산업, 즉 전기차 관련해서 캐즌 구간에 진입해 있는 만큼 좀 더 전기차 전환이 빠르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리스크들, 뭐 인프라라던가 아니면 뭐 충전 속도, 그리고 가격 측면에 대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 충전 속도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프라 또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가격적인 측면도 현재는 지금 저가형 전기차를 계속해서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기업들도 LFP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충전 속도이겠죠. 그래서 이 충전 속도 관련해서 분명하게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이슈들이 적용이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SKC라는 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은 꼭 알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을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수급적인 측면은 사실 기관 쪽에서 주가 상승을 강하게 나올 때 순매수세가 유입됐던 부분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시 영향도 분명하게 있겠지만 해당 라인을 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분명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항을 받았었던 저항대 구간, 현재는 지지 구간 역할을 해줘야겠죠. 해당 내용이 한 10만 7천원에서 10만 8천원 정도 가격대를 좀 체크를 해주면서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대가 또 481선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해당 장기 평선을 이탈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면서 증시 반등과 함께 다시 한번 자리를 좀 만들어 주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오랜 기간 이제 주가 하락이 나온 직후에 횡보를 했기 때문에 아래에 이제 두터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자리를 좀 지켜줄 것 같지만 지수가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재료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거래량 없이 주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C 간단하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